자, 여기까지 포물선 방정식 유도됩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외우진 않는데, 물론 이제 자주 등장하는 질문 내용에 관련된 거는, 외우고 써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우진 않는다. 그러나 뭐는 알아야 된다? 각 운동마다의 초기 조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 운동에 맞는 운동 방정식을 변형하고 그 변형된 걸 가지고 질문 내용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 145페이지 운동 경로식까지 한번 봤죠. 자, 그럼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 자, 요 지점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책 뭐 들고 오랬니? 학원 들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고점. 최고점에서의 운동은 이런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0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X축 성분의 속도가 여전히 이 속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Y축 방향의 속도는 0이 되겠죠. 즉 요게 이제 0이 된다는 뜻입니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고점의 속도 물어본다. 자, 최고점 속도. 자, 여기 첫 번째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그럼 뭐만 얘기해 주면 된다? 뭐만 얘기해 줘도 X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H 지점의 속도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V0 코사인 세타 요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최고점까지 도달 시간입니다. 자, 시간,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 도달 시간은, 자, 어디에서 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구하시면 돼요. 자, 최고점이 되려면 연직투상 형태에서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식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0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요식이에요. 요식에서 T를 구하시면 이 T가 뭐가 되느냐? 최고점에서의 시간이니까 요 H 표시를 해주면, 그죠? 요거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최고점 높이죠. 그죠? 최고점 높이. 자, 최고점 높이는 어디에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구해도 되고, 여기에서 구해도 돼요. 그죠? 여기에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이 y가
h가 되면 되는 겁니다. h가 되고, 그 다음에 vy, 이 y축 성분이 최고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요거 그대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g, 그때 y가 이제 h로 바뀌고요. 자, 요거 v0, vy 요 항은 0이 되니까 요 뒤에 것만 써볼게요. 자,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요거죠. 그죠? 자, 그러면 h는, 자, 부호는 떼버리면 되겠고,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뭘 알고 싶으냐? 수평 도달거리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수평 도달거리입니다.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거리 이걸 R로 보통 이렇게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 그냥 X라고 하셔도 돼요. X인데 X값, 이 X값 중에 제일 멀리까지 가면 이제 R로 보통 표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는 이쪽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X는 아까 뭐밖에 없었어요? V0X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이 시간 T는 어떤 시간입니까? 요 시간이 되겠죠. 그죠? 요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TH, 즉,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구한다고. 여기서 구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 2배를 해줘. 얘를. 이 2배를 한 걸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R은. 자, 요게 이제 요거죠. V0 코사인 세타.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T가 이제 요거의 2배입니다. 알겠죠? 2배를 넣어줘 주셔야 돼요. 그래서 G분의 2 V0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분의, 자, 여기서 V 제곱을 빼볼게. V0의 제곱 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요게 무엇과 같으냐? 요거는 사인 2세타와 같아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삼각함수 반각 공식, 대각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뭐 수학에서 다 하실 거니까. 다 했나? 아직 안 했나?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중에는 외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수학 시간에 다 배우고 나면 반각 공식, 대각 공식 뭐 이런 것들은 외워갖고, 뭐 신신, 풀, 코코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코코마, 신신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 요 코사인 세타하고 이 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로 바뀌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사인 2세타. 알겠죠? 요 식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요 식에서, 잘 보세요. 얘가 이쪽으로 딱 던져가지고, 봅시다. 뭐 하나 빠졌나? 뭐가 빠졌을까? 방금 이거 썼죠? 2가 빠졌네, 여기. 그죠? 여기가 빠졌습니다. 2G가 넘어갔겠죠? 아, 수평 도달거리죠. 아닌데? 잠시만. 이거고, EH. 두 배 넣고. 아닌데? 이거 왜 넣어? 빠진 거 없죠. 맞네. 이식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수평 도달거리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이 나오는데, 자, 요 식에서 이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 맥스. 제일 멀리 던질 수 있으려면 각도를 몇 도로 해가지고 던져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이 sin 2세타 값밖에 없기 때문에 이 2세타 값이 최대값이 1이죠. 그죠? 1이 되려면 결국 요게 이렇게 된다. G분의 V0의 제곱. 그러면 세타는 이 세타가 어떻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세타는 45도로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이 각을 갖다가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나갑니다. 공기장이 없을 때. 알겠어요? 자, 그런데 30도로 던질 때하고 60도로 던질 때 어떻게 나올까요? 30도로 던지는 경우랑 60도로 던지는 경우 각도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세타가 되니까 얘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5도 여기가 30도와 60도 그죠? 세타를 30도, 60도로 던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인 값이 같아져요. 알겠어요? 사인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30도로 던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 30도가 아니고 60도로. 그럼 30도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45도로 던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요. 가장 멀리 가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이 대칭각으로 나옵니다. 45도가 제일 멀고 45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는 45도보다 큰 각의 대칭적. 알겠어요? 그래서 얘의 운동 경로가 그렇게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됐죠. 수평도달 거리. 자,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야 된다? 요걸 연습해야 돼. 1번부터 4번까지.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점에서의 속도, 질문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질문에 맞춰서 여러분들 바로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최고점 도달 시간, 그 다음 최고점에서의 높이, 그 다음 수평 도달 거리 있죠. 이렇게 4개를, 자, 요것도 한번 보지 말고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유도를.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늘상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제목만 적어놓고 유도를 해봅니다. 제목만 적어놓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최고점의 속도는 자 연직 투상과 수평은 등속이지. 그럼 최고점에서 이 y축 성분의 속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만 있겠니? x축 방향에. 그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하잖아. 그럼 초기 속도를 쓰면 되지. 그렇지. 그걸 쓰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 안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이해하는 거하고 자기가 유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 중력장 내 운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식을 유도 기본식들 있죠. 그거를 안 보고 쭉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아마 안 풀릴 겁니다. 식유도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요 기본적인 것들.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다 된 사람들은 143페이지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 떠올려야 돼. 그냥 바로 하려면 머릿속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 있지. 그지? 그거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포물선 운동에서는 무조건 연직 투상과 등속도야.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도달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 했을 때 최고점일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에서는 무조건 VY가 0이 돼야 돼. 최고점이니까 연직 투상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찾지 못하면 식이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지. 그 기본적인 연직 투상과 등속도 식이 이거잖아. 그지? 등속도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연직 투상이 이제 우리가 이걸 놀라야 돼. 그러니까 연직 투상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에서는 최고점에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도달 시간을 알 수 있다는 얘기. 그지? 도달 시간을 알 수 있다. 도달 시간. 도달 시간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최고점 높이는 이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최고점 높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안 그러면 이 시간을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h 값이 나오겠지. 근데 되게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로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수평 이동 거리도 알 수 있고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수평 이동 거리는 이 거리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2만 붙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시간이 2배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냥 써줘야 돼요. 쭈루루. 알겠죠? 이거 연습이 안 되면 여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도 써보라고 유도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하지라고 생각하고. 준혁이는 뭐부터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 딱 해야 돼. 집에 가서 운동 방정식 써보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운동을 등속도, 그 다음 자유낙하, 그 다음 연직투상, 연직 투하,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저거는 다 연습했어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뭐랑 뭐를 합친 거다? 자유낙하랑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은 뭐랑 뭐? 연직 투상이랑 등속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제목들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목들을 기억해야 돼.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되면 이제 이거 될 거예요. 쭈루루. 알겠죠? 안 보고 이거 다 나와야 돼. 알겠지? 나오는 게 빠르게 쭉쭉쭉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게 숙련돼야 되는 거예요, 숙련. 할 수는 있는데 좀 천천히 가거나 실수가 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좀 쉽지가 않고, 그게 조금 능숙해지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죠. 그죠? 조건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겁니다. 그거 연습해야 돼. 143페이지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풀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루트 쉬운 값들이 딱딱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떨어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는 그 루트 안 값까지만 맞으면 맞는 걸로 하세요. 알겠죠?
자, 143페이지 예제는 다 보셨나?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높이가 490m 상공을 수평 속도가 10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여기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그 얘기는 떨어지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한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 몇 초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으니까 수직적으로는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식을 가지고 시간을 찾아주시면 돼요. h는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t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물체가 떨어진 지점은, 자, 떨어뜨린 쪽에서 수평으로 얼마나 갔느냐, 여기서 얼마나 갔느냐, 이거죠. x는 v0x의 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게 100m/s 요거고, 이 t는 뭡니까? 이 t는 자유낙하에서 떨어진 시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낙하한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동시에 떨어지죠. 그걸 이용을 해서 시간 t, 1번 항에서 구했던 시간 t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죠? 이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자, 여기, 이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때, X축 성분의 속도와 Y축 성분의 속도가 있을 거야. 그죠? 요거를 피타고라스로 해서 합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저걸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이 100이죠. 100. 그럼 얘는 뭐냐면 자유낙하가 VY는 자, V0 플러스 AT인데 V0가 없으니까 AT에서 그냥 GT가 되겠죠. 그죠? 이 T 값은 우리가 아까 찾았습니다. 요 찾았을 때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래쪽으로 향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넣고, 그래서 V제곱과 요 제곱의 합이 A 제곱과 같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방식만 아시면 돼요, 방식.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조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14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48페이지. 147페이지 그 디귿항은 읽어보세요. 아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알겠죠? 같은 각으로, 같은 거리로 나타나는 대칭각이 있다. 그 얘기고. 148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이거는
여기서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걸 이제 V0라고 잡았을 때. 자, 여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면 여기 수평 가까이 각도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아래쪽을 요걸 이제 플러스로 잡고 생각을 하면 아랫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자, 세타 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타 각. 세타 각. 초기 조건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 운동 자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텐데. 자, 이거는 어떤 운동과 어떤 운동의 합성입니까? 자, 여기 선생님 드린 거 있죠? 여기에서는 일단 옆으로는 뭡니까?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연직 투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잡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정식을 세울 때 연직 투하와 등속도 운동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뭐 끝났죠. 자, 얘는 일단 있죠. 초기 요 성분을 잘 찾고 표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숫자라든지 문자가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표기 방식이 약간 서투르거나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기는 자, 이쪽 이게 V0이기 때문에 이쪽을 V0의 X 성분, 이쪽은 V0의 Y 성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번 해두고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이 코사인 성분이기 때문에 V0 코사인 세타. 자, 얘는 사인 성분이 되겠죠? V0 사인 세타 성분이다. 이렇게 두고, 그죠? 이렇게 두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연직 투하 기억납니까? 식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뒤에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가 붙으면 되죠. 연직 투상은 마이너스 부분이. 그죠? 그것만 딱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요것만 한번 보죠. 이 바닥에 딱 떨어질 때, 요 부위를 구하는 방식. 자, 요거는 이쪽 방향의 VX와 이쪽 방향의 VY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VX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될 거예요. V0 코사인 세타. 그럼 이 VY는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걸 찾으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시간. 그죠? 무슨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줄 알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연직 투와 식을 한번 적어볼게. V는 V0 마이너스 플러스죠? GT. 그죠?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 EG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요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시간을 알고 싶으면 뭐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뭘 찾아야 돼요? 시간. 요건 높이 h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죠? 요 높이 h를
알게 되면, 요 높이 h를 알게 되면, 요 식 있죠? 요 식에서 t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뭘로? 근의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든지,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문자로 할 때는. 그럼 근의 공식으로 해서 t를 구하고, 그 t를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여기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v0는 뭐가 된다? 요 값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다 찾게 되면 요 v는 어떻게 돼? 루트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때 방향성 지금 파이를 어디에다 뒀나? 여기에다 뒀구나. 여기 파이라고 보면 파이는 탄젠트 파이 값이 될 거고, 이 탄젠트 파이는 vx분의 vy가 될 거고, 이 vy를 찾으면 여기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뭘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수치를 주게 되면 조금 쉬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입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수평은 등소, 그 다음에 수직은 연직 투하. 알겠죠? 요거 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149페이지에 빗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한번 봅시다. 빗면. 내용은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머지는 문제 좀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합시다. 자, 빗면 위에서 포물선 운동.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보세요. 먼저 빗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게 이제 빗면이라고 쳐볼게요. 빗면. 자, 그럼 물체가 여기에서 던집니다.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대칭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보면 대칭이 아니죠. 그죠? 당연히 이 빗면 상태에 여기 잘려 있으니까 대칭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포물선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축을,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항상 축을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야지만 이 운동을 분해해가지고, 뭐와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얘는 이제 빗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X축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X축으로 잡으면 Y축은 어떻게 되냐? Y축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Y축이 되는 거예요, Y축. 그죠? 자, 그럼 요건 조금 쉬다가 그러면 합시다. 좀 쉬고 합시다.